제가 학생들한테 옛날에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차라리 부동산을 배워라. 그래야 예술을 이해하지. 그렇게 테크닉만 익히고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프로 작가가 된다는 거는 아주 가치 있는 좋은 동네에 좋은 집을 짓는 거거든요. 현대미술은 예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동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도시가 형성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그 같은 지향점을 가진 작가들이 모인 동네를 사조라고 얘기해요. 사조. 그래서 현대 예술가라면은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자기 관점이 있어야 되고 기존의 사조와의 관계 속에서 그걸 말하고자 해야 돼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그런 동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거예요. 동네에 대한 정보. 자기 작품을 말한다는 거는 자기 집의 주소를 알려주고 다른 동네, 다른 집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어필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사는 동네가 어디인지,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동네인지, 여러분들의 그 문제의 그 스타일을 제가 좀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좀 파악을 해봤는데, 첫 번째 문제는 아직 자신이 살 집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떠돌아다니면서 알아보는 그런 단계에 있는 작가. 이런 작가들은 일관성이 없어요. 작품이 이 변화가 크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직 자기의 거처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작가들은 이제 미술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가 필요한 단계예요. 대학에서 미술사를 어느 정도 했겠지만 내가 동네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걸 공부를 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막연한 지식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현대미술 지도 그리기라는 그 강좌를 10강인가 그렇게 해놨잖아요. 내가 어떤 동네를 살고 싶은지를 결정하라는 얘기죠. 우연히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지도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 여기가 내가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것을 자기가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거를. 그래야 자기가 가장 원하는 거를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단계는 다 해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동네 살아보고 저 동네 살아보고 다 살아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 식으로 찾다가는 세월 다 가요. 그러니까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내가 안 해봐도 정보를 통해서 파악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동네를 결정한 뒤에 그 동네에서 이제 자기 집을 가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심각한 단계는 이제 이 두 번째 단계예요. 이 단계는 살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열악한 동네에 살면서도 거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고 더 나은 쪽으로 가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의 그 양식을 자꾸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그런 작가들한테는 사실 헐레기가 없고 얘기를 해도 맥히지도 않고, 젊은 작가들이 그런 작가들이 많거든요. 저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제 피하는 게 수죠. 근데 왜 이제 자기의 어떤 약점을 파악을 못 하느냐? 그 객관적으로 자기를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를 가스라이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객관적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자기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내 생각만 이렇게 표현하면 다 대거가 될 줄 알고 스스로를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리고 남들도 막 거기에 강요를 시킨다고 해요. 본인이 병들어 죽어가도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은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스스로 어떤 문제의식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주관적인 자기 생각을 자꾸 남한테 강요할 때 듣는 사람도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낡은 동네의 한계를 인식하고 더 좋은 동네로 옮기려고 노력을 하는 작가. 현실에서 이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한계를 느끼죠. 그전에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부르는 데도 없고 이게 아닌가?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그때 그림을 그만두는 거죠. 그 상상계적 꿈이 깨졌을 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림을 그만두는 경우가 90%예요. 그리고 10% 정도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바꿔야 되지? 그때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제 강의도 들리고, 아, 이런 게 필요하겠다. 그 전에는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자꾸 따지고 그래요. 적어도 이제 이 상태가 돼야 이제 그 대화가 되고 어떤 방향을 같이 모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작가들은 이제 정보가 필요한 거죠. 옮기고 싶은데 어떤 동네가 좋은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원하는 이런 동네가 이러이러한 동네가 있고 여기에는 어떠어떠한 작가들이 살고 있고 그 마을의 특징은 이러이러한 것이니까 그런 걸 이제 몇 개 추천해 주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되고 집보다요 동네가 중요해요. 시골에 좋은 집보다 좋은 동네에 후진집이 더 가치가 있잖아요. 프로들은 가치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 동네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집의 문제예요. 그 동네라는 거는 사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대부분의 기존의 사조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고요. 내가 스스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 미술사를 왜 공부해요? 그 공부하면서 아 나는 이 사조에 적합하구나라는 거를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빠져나오는 거는 괜찮아요.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일단 이 마을이 형성된 그 동네를 찾아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집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그 동네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자꾸 집 얘기를 해요. 집 얘기. 자기 작품의 양식이 이러이러하다. 양식의 의미가 이렇다. 그 얘기에 앞서서 사조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사조. 내 생각이 어떠한 사조에서 나오고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동네도 안 알려주고 집에 대해서 얘기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찾아가요? 그 집을. 주소를 말하려면은 먼저 그 자기 지역, 자기 동네를 먼저 알려주고 자기 집을 알려줘야지. 그 다음에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집이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시골에 있는 집이다. 그러면 가치가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후져도 압구정에 있다. 그러면 가치가 있잖아요. 이 동네가 중요하다니까요. 네 번째, 동네는 괜찮아요. 입지가 좋은 동네에 사는데 자기 집이 없어가지고 전세나 월세를 전전하는 경우. 동네가 결정이 돼도 비교적 입지가 괜찮아요. 근데 자기 집이 아니야.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다면은 이제 이 동네에서 이제 자기 집을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포지셔닝이잖아요. 다른 작가와의 관계 속에서 사이에 서고자 하라는 거죠. 남의 양식의 그 사이. 그러려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그 기존에 두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이 공터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와 뭐 사이냐. 마지막으로 좁혀 들어가면 결국 그 두 작가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사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땅이 있어야. 다음에 다섯 번째. 아직 개발이 안 된 한적한 시골에다가 좀 멋진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작가. 땅이 비싸지 않으니까 여기는 자기식으로 멋진 집을 짓고 산다는 얘기죠. 굉장히 독창적인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어요. 도시는 이미 가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안정감이 있지만 이런 시골은 도시화가 안 되면은 평생 안 오르거든요. 그러다 이제 간혹 그 아방가르드 작가들이 이게 성공할 때가 있어요. 뭐 피카소나 듀시장, 백남준 이런 작가들은 남이 안 오는 거를 딱 했는데 뒤에 많이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따라오는 작가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최고죠. 그러면은 투자 대비 수익이 제일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도시에 집을 지을 때는 투자 자체가 세기 때문에 올라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죠. 근데 시골이 도시화 돼가지고 팍 튀어버리면 그냥 엄청나게 오를 거 아니에요. 아주 뛰어난 선각자들은 여기에 도전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이다. 큰 흐름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전혀 개발이 안 됐는데 미래에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그 감이 없이는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 거는. 그러려면은 미술의 역사를 쭉 공부하면서 그 패턴을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그걸 이제 파악해내야 되는 건데, 이런 작가들이 미술사에 살아남고 중요한 작가들이죠. 제가 학생들한테 옛날에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차라리 부동산을 배워라. 그래야 예술을 이해하지. 그렇게 테크닉만 익히고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